자, 앞으로 들어와서 1장에서 곡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1.1절도 다 안 끝낼 예정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 곡선의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곡선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의 형태가 있는데요. 음함수 곡선, 음함수로 정의하는 경우가 있고요. 매개변수 곡선으로 정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결론을 하면 매개변수 곡선으로 정의할 것이다. 우리는 이게 결론이고요. 왜 그런지는 좀 이따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곡선의 예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선, 원, 그 다음에 나선, 세 가지 예를 살펴볼 건데요. 이 직선, 원, 나선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소개하는 틀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틀, 영어로는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틀이라는 개념을 알아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거 직원, 원, 나선의 일반적인 형태에 대한 매개변수 곡선의 정의를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속도 벡터하고 속도 벡터와 가속도 벡터를 알아야 됩니다. 안다는 게 단순히 미분만 두 번 하면 가속도 벡터가 나오긴 하는데요. 걔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곡선이 있지만 곡선에 매개변수가 있잖아요. 매개변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매개변수 변환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시간에 할 걸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네 가지 요소를 꼭 아셔야 되고요. 이 네 가지 요소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번 첫 번째부터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곡선 이렇게 알파 t 이꼴 코사인 t, 사인 t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은 얘가 원점을 중심으로 반경의 1인 원이고 뱅글뱅글 돌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얘도 곡선이지만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꼴 1 이러면 얘도 똑같은 거죠. 원점을 중심으로 반경의 1인 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얘가 대표적으로 매개변수 곡선이고요. 얘는 음함수 곡선이에요. 얘는 음함수 곡선이고 얘는 매개변수 곡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얘가 곡선의 모양을 알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모양적인 측면에서는 얘는 모양을 알기 쉽고 얘는 모양을 알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죠. 근데 두 번째로 가보면 우리가 기하학을 하는 입장에서 미분기하를 하는 점이 미분이 가능하냐 이러면 미분 가능. 그러면 얘는 미분을 가능하지 얘는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단점은 또 있습니다. 얘는 이 안에 ET를 넣더라도 같은 모양이지만 그죠? 속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속도에 따라서 얘를 다른 곡선으로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속도가 다르면 다른 곡선인데 모양은 같다. 이래서 기하학을 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나중에 매개변수로 극복을 하고요. 변화를 시켜서 극복을 하고요. 사실은 매개변수 곡선을 하는 이 미분이라는 덕목 때문에 우리의 곡선의 정의는 알파의 정의는 개구간 AB에서 R3로 가는 미분 가능한 함수로 정의합니다. 함수입니다. 함수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미분 가능하다는 의미는 여기에서는 무한번 미분 가능한 걸로 하겠습니다. 보통은 3번 정도만 미분 가능하면 되지만 무한번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무한번 미분 가능합니다. 얘를 그러면 알파가 곡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곡선을 이야기했으면 이제 곡선의 예를 살펴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직선입니다. 직선은 어떻게 되냐면 점 P가 있습니다. R3에 점 P가 있고 벡터 V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벡터 V가 있습니다. 그러면 점 P가 있고 벡터 V는 V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원점이 여기 있으면 이 직선 위에 임의의 점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X 벡터라고 할까요? X 벡터는 점 P 벡터, XP 벡터는 뭐하고 평행하죠? V 벡터랑 평행하죠. 그죠?
그래서 XP 벡터는 TV 꼴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죠? OX 벡터 빼기 OP 벡터가 되니까 X는 어떻게 되냐? P 벡터 더하기 TV 벡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얘를 P1, P2, P3라고 하고 얘를 V를 V1, V2, V3라고 하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얘를 직선의 벡터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얘를 XYZ로 나타내면 X 이퀄 P1 더하기 TV1, Y를 P2 더하기 TV2, Z를 P3 더하기 TV3. 이런 걸 고등학교 때는 직선의 매개변수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t를 소거해서 식을 나타내기도 하죠. t를 소거하면 어떻게 되냐면 x 빼기 p1분의 v1 이꼴 v2분의 y 빼기 p2 이꼴 v3의 z 빼기 p3 이렇게 됩니다. 얘를 직선의 표준 방정식이라고 하던가요? 하여튼 그런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걸 다 여기다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원회하기 위해서 틀이라는 걸 하는데요. E1, E2 세 개의 벡터가 있습니다. E1, E2, E3 세 개의 벡터가 틀이라고 부르는 건 뭐냐 하면 E1, EI하고 EJ하고 내적을 하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1을 아니면 0인데 1일 때는 I하고 J하고 같을 때 0이 나오는 건 I하고 J하고 다를 때 이렇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E1하고 내정하면 E1 크기의 제곱이죠. 그럼 E1의 크기도 1, E2의 크기도 1, E3 크기도 1. E1하고 E2하고 수직이죠. 내적에서 제로니까 E2, E3도 수직, E3, E2도 수직. 그죠? 그래서 서로 수직이고 크기가 1인 겁니다. 이런 걸 선형대소에서는 정규, 직교, 기조라고 불렀죠. 네. 그래서 이른바 정규, 직교, 기조를 우리는 틀이라고 부릅니다. 기하학에서는. 이게 틀이 됩니다. 이 틀을 왜 소개했느냐 하면 3차원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원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평면에 있는 원만 생각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1, 2, 3에서 그죠? 약간 기울어져서 반경이 3인 원을 찾아라 그러면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기울어져 가지고 반경이 3인 원을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으면 이 원을 매개변수 방정식을 찾을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죠? 못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의 중심 P가 이렇게 있고 원이 지나가는 평면이 있으면 이쪽 방향에 E1 벡터가 있고 여기 수직인 벡터 E2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틀입니다. 전 P에서 틀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쪽으로 방향이 R인 벡터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건 잘 생각해 보면 RE1 그죠? RE1 이렇게 하면 R만큼 여기 가 있는 거죠. 벡터가.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더하기 RE2 사인 세타 이렇게 하면 세타의 값에 따라서 여기 수직이 되면 세타 2분의 파이가 되면 요 점을 통과하고 그죠? 파이가 되면 요 점을 통과하고 이렇게 돼가겠죠. 근데 이렇게만 하면 P점을 고려 안 했잖아요. 이게 중심이 P가 아니에요. 그래서 더하기 P를 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 일반적인 원의 방정식은 알파 세타는 중심 P, 반경 R 코사인 세타의 E1 벡터, R 사인 세타의 E2 벡터 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일반적인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나타내지고요. 그 다음에 나선이라는 걸 하나만 간단하게 빨리 알려주고 가겠습니다. 나선이라는 건 스탠다드 나선은 A 코사인 T, A 사인 T, BT 이런 꼴입니다.
A는 0이 아니고요. B는, A는 0보다 크고 B는 0이 아닌 숫자일 때 나선이라고 합니다. 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A가 1이고 B가 1이고 일 때 나선의 모양을 하면 XY 평면에서 보면 이렇게 원을 돌고 있습니다. 빙글빙글. 근데 T가 돌면서 Z축이 증가하죠.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렇게 증가하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나선 계단이라고 있잖아요. 복층 구조물에 보면 이렇게 돌면서 올라가는 계단이 있죠. 거기 난간이 그런 나선의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중 DNA 나선 구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중 나선 구조라고 하죠. 이렇게 돌아가는 그것도 나선입니다. 네. 자연계에 많이 존재하는 거고요. 얘가 나선 예제까지 했다면 이제 요거는 놔두고 속도 가속도 벡터는 한 번 미분한 게 속도 벡터, 한 번 더 미분한 게 이른바 가속도 벡터라고 합니다. 일단 요거의 의미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는 걸로 하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